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급속한 수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도입 배경, 운영 등을 살펴보고 그 회의가 어떻게 수출 성장에 기여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어떤 상황에서 도입되었는지 그것의 도입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박정희 정부가 처음부터 수출 주도 공업화 정책을 채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 수출진흥 확대회의와 관련되는 것은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에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표는 수출진흥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리한 것인데 처음 설립될 당시에 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 등 정부 각 부처 장관 8인, 한국은행 총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출을 통해 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수출 주도 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1964년 8월에 수출진흥위원회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이때에는 농협중앙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의 참여가 추가되었을 뿐 그 역할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원회에서는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이었지 수출 진흥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진흥위원회에서 심의된 정책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다시 논의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그리고 1964년 이후부터는 연차 계획을 통해 수출 목표를 책정했는데 수출진흥위원회를 통해서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2월에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확대회의를 수출진흥위원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민간으로까지 참석자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확대회의가 도입된 초기에는 이 회의를 수출진흥위원회 확대회의라고 불렀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개최 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확대회의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5년 2월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아직 이 회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아서 5회 개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이후 이 회의는 제도적으로 매우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1966년에 11회, 1967년에 12회 개최되었는데 이런 추세는 1977년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매월은 아니더라도 거의 매월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후기로 갈수록 확대회의 개최 횟수는 줄어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막을 내린 1979년에는 6회 개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의 정기성은 개최 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회의는 매 월말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확대회의가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정기적인 참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3회, 1972년 1회, 1976년 1회를 제외하고 이 회의에 매월 참석하였습니다. 앞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1965년, 1979년 동안의 확대회의 개최수는 총 152회였으나 대통령이 참석한 횟수는 무려 147회로 사실상 거의 매월 참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이 회의에 거의 매월 참석했다는 것은 이 회의의 성격과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대통령 이외의 참석자 수와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이 회의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재 확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석자 수를 알 수 있거나 제한적이지만 참석자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회의도 2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참석자 수는 확대회의 도입 초기에는 50명에서 7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1972년 이후에는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참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참석자 수가 증가하면서 참석자의 종사 분야도 넓어졌던 것입니다. 확대회의 도입 초기에는 기존 수출진흥위원회, 수출기업 대표 등이 추가되었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국장 및 과장급의 수출 관련 정부 부처의 실무 책임자, 금융기관 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수가 크게 증가한 1970년대에는 정치계, 지방정부 관계자 등도 참여하였고 특히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업종별 단체의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수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수출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의 운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회의의 운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자료는 거의 없고 회의 과정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 회의의 운영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의는 주로 오전에 개최되었고 회의 시간은 2시간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유공자 표창, 상공부 장관 모두 발언, 상공부 보고, 외무부 보고, 기타 보고, 업계 건의 및 정부 답변, 대통령 훈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회의에서 이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은 상공부와 외무부 보고였습니다. 이 두 부처의 보고는 전체 회의 시간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확대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공부의 보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에 정리된 내용은 1972년 10월 확대회의에서 상공부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고는 총량 실적, 상품 구조별, 품목별, 지역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그 실적을 연차 계획에서 수립한 수출 목표와 비교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가령 총량 실적의 경우 9월 말 수출 실적과 1972년 수출 목표 대비 달성도, 월별 목표 달성도와 아울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품목별 보고에서는 주요 수출품의 수출 목표 대비 달성도를 일일이 보고했으며 아울러 실적의 호조 및 부진 이유를 분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지역별 국가별 보고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상공부의 이런 보고 내용은 다른 확대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상공부와 관장한 업무가 달랐던 외무부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현안,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외교활동과 관련 정보 수집 내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실 상공부, 외무부의 보고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 회의가 수출 성장을 위해서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회의에는 대통령이 참석했고 수출 관련 정부 실무자, 수출기업 대표, 업종별 단체 대표, 지방정부 관계자, 해외 공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상품 구조별, 품목별, 지역별, 국가별 수출 실적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자세하게 보고한다는 것은 이 확대 회의가 일종의 수출 실적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고 훈시로 우리의 살 길은 수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을 수시로 언급하는 회의에서 수출 실적을 연차 목표와 비교하여 자세히 보고될 때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대 회의는 정부 관료는 물론 민간 수출기업 대표들이 연차 계획에서 상정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강제한 제도처럼 작용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 실적은 수출 인센티브에 더해 수출진흥 확대 회의와 같이 수출 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요약, 경제개발계획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제까지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요약하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